그냥 요거 산업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다음 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항공 여행주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저를 대변을 해서 넣거나, 그러니까 저를 대입을 해서 내가 만약에 항공주의 소비자, 비행기를 타는 소비자다, 또는 내가 여행을 하는 소비자다라고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게 분명해집니다. 특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제일 핫하게 주말마다 노는 게 뭐예요? 캠핑, 아니면 어디 야외 놀러 가기, 뭐 아니면 호텔, 골프,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야외 활동 정도. 왜냐면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갈 수가 없으니까. 뮤지컬 볼 수 없고, 영화 볼 수 없고, 뭐 이렇게 축제, 파티 이런 게 좀 많이 제약을 당하다 보니까 최대한 믿을 수 있는 우리들끼리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설마 얘는 환자가 아니겠지, 얘는 괜찮겠지, 우리 가족은 환자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야외에 놀러 가고, 우리끼리 골프 치러 가고, 이렇게 소박한 야외 활동하는 게 주류예요. 또는 집에서 뭐 천번저 먹기, 뭐 집에서 캠으로 누구랑 혼술 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게 좀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 비행기를 탈 일이 없어요. 비행기 탈 일도 없고, 어디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일본, 중국, 미국으로 떠날 수도 없고 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항공주, 여행주에 투자한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네가 만약에 6개월 뒤에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이미 그때부터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오르던지 할 텐데, 6개월 지나도 얘네가 반응이 없어요. 이 일이 터지고 6개월까지는 안 됐고 한 4~5달 됐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향후 더 추가적인 6개월, 추가적인 1년 뒤에도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거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위험해요. 회사는 안 망할 수 있어요. 회사는 5년 뒤에도 있을 수 있고 10년 뒤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 투자를 한 여러분들은 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보통 해요. 돈이 없잖아요 지금. 유상증자를 해. 그러면 항공사 하나가 만약에 뭐 100억을 번다고 해요. 그냥 100억, 뭐 어느 항공사가 100억을 벌어. 그럼 100억의 항공사를 지금 100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총 발행 주식수가 100주라고 하면 한 사람당 1억씩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1년에. 근데 여기에 유상증자를 해서 어떤 놈들이 돈을 더 넣어요. 그러면 이 회사 자체가 뭐 벌어들이는 건 계속해서 100억인데 유상증자를 해서 똑같은 수의 주식이 또 생기면,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뭐 돈 일부는 냈겠죠. 일부는 냈겠지만 앞으로 똑같은 돈을 번다고 하면 이제 1억 받던 걸 5천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EPS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공주, 우리나라에 많이 상장되어 있는 그 항공주들을 투자할 때는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항공주가 과연 한 1년을 버틸 수가 있나, 또는 더 길게 한 3년 동안 외부 투자 자금, 그러니까 유상증자 없이도 3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차입금은 많이 늘어나더라도 이게 뭐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EPS를 낮추는 효과는 크게 없어요. 왜냐면 금융비용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차입을 했다가 망하면 또 큰일 나죠.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의 주식수가 막 늘어나서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자금이 차입을 하면서 자금 차입된 걸로 이자 비용 나가고 그러다가 혹시나 무너지고 하면, 첫 번째는 EPS 낮아지고, 두 번째 차입금이 들어와 가지고 차입금을 쓰다가 갑자기 회사가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진 상태에서 채권자가 주주가 됩니다. 그게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대출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는 진짜 쪽박 차는 거, 완전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고, 어느 항공사가 1년 3년 정도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과연 이 회사가 3년은 버틸 수 있을까? 솔직히 최소 1년은 버텨야지. 1년은 버틸 수 있을까를 꼭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여행주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주도
여행 지금 패키지 여행 안 간단 말이죠. 유럽에 놀러 가면서 유럽에 우리가 티켓을 끊는다든지 유심을 산다든지 거기서 중간 수수료를 먹고 판매 수수료를 먹는 게 보통 여행사들, 또는 패키지 여행을 짜주면서 중간에 수수료 먹는 게 여행사들인데,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여행주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여행주도 1년, 2년 뒤에는 우리가 여행을 가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국발이잖아요. 뭐 누가 뭐라 하든 뭐 중국에서 왔다, 뭐 미국에서 왔다, 뭐 서로서로 전쟁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외에 나가면 다 니하오라고 말을 걸어요. 여러분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여권 없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여튼 해외여행을 가보면 니하오라고 할 때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양인이 이제 니혼진인지 뭐 아니면 한국인인지 중국어론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백인들은, 백인, 흑인, 뭐 스페니쉬 이런 애들은 우리 동양인을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러면 차이니즈라고 오해를 해서, 중국인이라고 오해를 해서 뭐 우리를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중에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남들 갔다 와서 좀 안전하게 잘 갔다 오는 모습을 본 다음에 저도 여행을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행이 재개가 되고 코로나가 만약에 많이 종식이 되더라도 이런 반아시안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옛날처럼 정상적인 여행 문화가 자리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행 관련된 그런 여행사들의 실적이 회복이 되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항공여행주는 지금 투자하기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항공주 이런 것들은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회사의 이름과 명맥은 유지될 수 있지만 주주들은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길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런 건설, 해운, 뭐 조선, 중장비 이런 거요. 요즘 요 중장비 상당히 많이 밀고 있죠. 뭐 유명한 분들 또는 뭐 유명하지 않은 분들, 카카오톡, 저는 카톡방이 이제 다 탈퇴해가지고 이제 카톡방이 없어요. 뭐 여튼 카톡방 등등 해가지고 굴삭기 이거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건설 쪽도 뭐 괜찮아질 거다, 해운 쪽도 BDI 지수가 높아지면서 괜찮아질 거다, 당연히 조선도 LNG를 만들면서 괜찮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조금 반대하는 스탠스입니다. 저는 여기에 투자를 또 반대해요. 왜냐면 이 중장비라고 하고 뭐 조선이라고 하고 건설이라고 하고 요게 보면 나라의 기간 산업을 책임지는 것들이에요. 댐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에 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 3월길님 좋은 데 쓰겠습니다. 3월길님이 제 블로그에도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드려요. 여튼 하던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설 산업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나 일본한테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발주를.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자기 안에 나라의 내수를 키우고 싶은데 우리나라 기계 쓰겠어요? 미국 기계 쓰겠습니까?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나라면 어떨까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역지사지에서 내가 중국이고 내가 미국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장비 사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조선 발주를 해도 되는데 굳이 외국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백척 발주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백척 발주 나오는 거 보고 매수 들어갔던 사람들은 조금 눈물 흘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테마주처럼 돼버렸어요. 해운도 제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 많은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도 서로 약간 쇄국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키워야지, 뭐 리쇼어링이라고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다시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인건비가 좀 저렴해지고 뭔가 혁신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많이 돌아올 거예요. 중국도 해외에 나간 인재들 많이 불러오고 기업들 다시 불러와가지고 미국에 상장한 애들 홍콩으로 상장시키고,
중국 선전으로 상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나가 있는 애플 돌아와라, 누구 돌아와라 다 그러고 있는데, 요 해운이 되려면 서로 국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야 돼요. 우리 대학교 때 많이 배웠던 용어 있잖아요. 세계화가 돼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교역이 활발하고, 호주랑 중국이랑 교역이 활발하고, 캐나다와 우리나라가 활발하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돼서 세계화가 돼서 서로 교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때 보통 해운, 조선 이런 게 뜨거든요.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엄청난 발전의 바탕으로 호주에서 철광석, 석탄 가져오고, 미국에서 막 엄청나게 수입해대고, 막 그런 교육이 엄청나게 활발할 때가 2007년, 2006년, 2005년 그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 건설, 중동에서도 전부 우리나라 건설사 썼죠. 뭐 지금도 거기는 우리나라 건설사 쓰지만, 해운, 조선, 뭐 중장비 등등 많이 수출되고 많이 수입하고 서로 교육이 늘어날 때였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건설주, 해운주 다 좋았죠. 조선 마찬가지, 조선도 10배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그때가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 조선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전세계 조선 1등을 먹던 시대였어요. 주식시장이 가장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처음 가장 프레시한 거를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선 그때 한번 해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 약간 좀 그런데 그때 이미 한번 해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해 먹을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LNG 빼고는 상대적으로 또 많은 그 조선 쪽의 지표가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사실 이쪽 잘 몰라.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화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어떻게 굴러가는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요게 조금 또 힘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그 현직자에 있으신 분들의 말을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스탠스를 좀 바꾼 게 뭐냐면, 뜨는 산업에 뜨는 기업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뜨는 산업 그쪽에 대장을 잡는 게 맞다고 보면, 대장이라고 하면 뭐 테마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중에 업계 1위 또는 3위, 낮아도 한 3위 정도 그런 회사를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사양산업이라고 하죠. 조금 쇠퇴하는 산업에서 살아나는,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그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뜨는 산업에서 좀 1등 기업 아니면 좀 못해도 3등 기업 정도, 그런 거를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거 안 좋은 것만 얘기하네. 요 은행 보험 있는데, 여러분들 은행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은행은 나중에 금리 올린다 얘기 나오면 사면 돼요. 지금 절대 사면 안 되고, 은행은 금리 올린다라고 약간 이렇게 뭐라 하지, 약간 번개탄 피우듯이 살짝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불씨를 살짝 살릴 때 그때 그냥 사면 돼. 그러고 한 3년 정도, 3년? 길면 한 3년, 짧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딱 갖고 있으면, 그러면 한 2배 정도 갑니다. 은행주는 그래요. 굉장히 투자가 간단하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언제 딱 그걸 살 거냐면, 은행주 포트를 넣을 거냐면, 금리 이제 올려야 되지 않나? 라고 딱 얘기한 순간 살 거예요. 보험은, 여러분들 보험도 좀 할 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보험 가입자라면, 제가 보험을 가입할 때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똑똑해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보험을 비교를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엄마 친구, 내 친구가 가입을 하라고 하면 그냥 보험 가입했어요. 한 3만원, 5만원 정도 내고. 근데 보험 요즘엔 다들 어떻게 가입하세요? 신용카드 마찬가지, 보험 마찬가지, 적금, 예금 다 비교를 하면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보험업계가 통수를 못 쳐요. 이 사람의 약간 그걸 털어 먹어야 되는데, 좀 상품성은 낮고 가격은 비싼 그런 걸로 사람들의 이제 그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가져오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 비교를 하고, 이거 보험 좋다고 하면 다 그 보험 들고, 안 좋은 보험은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객한테 최선의 상품 설계를 해줘야 고객들이 반응을 하고 거기 가입을 해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혜택 정말 좋은 것들은 막 카드사에서 적자를 보거든요. 그런 게 잘 팔려.
사람들이 다 똑똑해지고 정보가 모두에게 퍼지면서 보험업계도 보험료를 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은 이게 나 같아도 가입을 할 때 다 비교를 하고 가입하는데 이게 돈이 남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다 아이디어들은 뭐냐면 나라면 어떨까? 나라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가입하고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게 좀 판단이 섭니다.